각국에서 쓰고 있는 용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통용하고 있는 거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하기가 어려운데 이 인코텀즈를 통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숫자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재무팀 밭대리입니다. 이 전 영상에서 재무회계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매출 회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서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매출회계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매출회계 업무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국내 매출, 두 번째는 수출 매출, 그리고 나머지 기타 매출. 이렇게 매출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재무회계팀에서 하는 국내 매출 업무는 먼저 매출 세금 계산서를 마감하는 것에 있어요. 마케팅 부서 혹은 영업 부서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제품, 상품들을 국내 기업에 판매를 하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제품을 판매한 쪽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거래 명세서, 그리고 발주서, 최종적으로 세금 계산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증빙이 구비가 되면 회계팀은 그렇게 세 가지의 마감 자료를 받게 돼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해당 제품 혹은 상품이 실제로 매출이 됐는지, 어떠한 거래 명세서를 통해서 어떠한 업체와 거래를 했는지, 물품을 판매한 날짜가 언젠지, 세금 계산서의 발행 날짜까지 같이 대조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매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땅땅땅 하고 기표를 하는 겁니다. 기표를 하는 것은 보통 현업부서에서 자동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ERP 시스템에 따라서 회계팀에서 직접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아마 현업부서에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팀에서 매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차적으로 각종 증빙과 기표된 내용을 대사를 하게 되고요. 대사가 끝나게 되면 매출 마감을 하게 됩니다. 해외 매출의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매출보다 서류도 많고 조금 절차도 복잡한 편이에요.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서류가 필요해요. 무역회계를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수출 프로세스를 알게 되실 건데, 인코텀즈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인코텀즈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면 각국에서 쓰고 있는 용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통용하고 있는 거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하기가 어려운데, 이 인코텀즈를 통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나라가 서로 거래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수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위험을 부담하는 시점 혹은 위험을 부담하는 업체,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인코텀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출 매출을 하게 되면 X워크, FOB, CIF 혹은 FCA 혹은 DAF, DDP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선적하고 수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들은 바로 위험과 책임이 인도되는 시점에 따라서 나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 따라서 매출하는 기업에서 수익을 인식시키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이다, FCA 혹은 X워크 조건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출고가 되면은 회사에서는 매출이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DAP, DDP라는 조건으로 우리 회사의 물건이 상대방의 도착되는 시점에 위험 인도가 사라지는 조건인 경우에는 당사에서도 그 물건이 도착지에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 인식이 되는 조건, 이런 식으로 해외 매출을 인식하는 조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부서에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만약에 50만 불의 매출 한 건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에 딸려서 넘어오는
수출 서류는 거의 못해도 6에서 7가지의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재무회계팀에서 확인하는 서류는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인보이스, 상대방 쪽에서 물건을 사겠다라고 보내는 송장, 그리고 BL, 선화증권이라고 물건을 배에 실었을 때 받게 되는 증권, 그리고 세 번째는 수출신고 필증입니다. 수출신고 필증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겠다라고 관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발급받는 서류이고요. 이 세 가지의 서류를 통해서 매출 인식을 검토하고 매출 실적으로서 기장을 하게 됩니다. 수출신고 필증에는 업체와 거래하기로 약정한 계약 방식이 적혀 있고 또 판매하는 물품명, 수량, 수출신고 번호, 수출 금액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보이스와 일치하는지 실제로 선화증권을 통해서 그 해당 물품이 선적된 날짜를 확인해서 매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수출을 하는 기업에서 매출을 마감하는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하는 매출 금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금액과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한 달치 매출 금액이 서로 달라요. 위험을 인도하고 수익을 인식시키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출을 담당하는 직원은 이 부가세 신고 기준의 매출 금액과 그리고 당사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매출 금액을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세무 조정을 하는 시점에 수익 금액 조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차이 금액에 대한 조정을 거쳐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매출이나 해외 매출을 제외한 기타 매출이 있습니다. 기타 매출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는 보통 샘플을 혹시 무상이나 유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 있는 고철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타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매출 같은 경우도 수익 금액 조정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실무자는 반드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엑셀 자료를 통해서 정리해 놓으면 세무 조정할 때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영업부서랑 협업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수출을 했어도 그 물품에 대해서 클레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샘플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은 클레임이 발생한 물품에 대해서 반품 처리를 하지 않고 새 제품을 그냥 바로 보내준다든지 그 매출한 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언제 된다든지 이러한 매출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영업부서와 협의를 통하기 때문에 주로 업무 협업을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업무를 통해서 회계감사에서 진행하는 사항은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매출 금액과 부가세 신고된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반영하고 있는 수익 인식 기준이 IFRS 기준에 적합한지, 어떠한 수익 기준에 의해서 매출이 반영되고 있는지, 거래처와의 매출 규모는 어떠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공식적인 세금 계산서 혹은 수출 서류를 발행을 해서 매출을 인식하고 대금 회수까지 정확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매출 부분을 감사받게 됩니다. 재무팀 브이로그를 통해서 제가 하는 업무, 특히 또 매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매출 회계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광범위한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해요. 매입은 어떠한 물건을 샀고 이 물건이 자산으로 인식돼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즉 유형자산 리스트가 좀 더 중요하게 관리될 수 있는데 매출 업무 같은 경우는 매출 실적 집계 자료를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어떠한 세분화된 자료가 나올 수 있냐면 품목별 매출액, 그리고 거래처별 매출액, 그리고 특정한 기간별로 발생하는 매출액,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성장한 기업의 경우에는 주석 자료로 뭐 국가별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당사의 매출 전체에서 1% 이상의 매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인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매출 자료를 분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엑셀로 어떻게 구분해서 하나의 엑셀 자료를 관리하는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거래처, 그리고 매출이 발생한 날짜, 품목, 뭐 해외 매출인지 국내 매출인지, 뭐 당사의 상품 매출인지 제품 매출인지, 그리고 수량은 어느 정도며 단가는 얼마였으며 총 발생한 매출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는 꼭 구분을 해서 엑셀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에도 이용을 하게 되고, 사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할 때 품목별 매출 금액의 추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할 때도 필요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서 뭐 인건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판관비, 제조 원가 부분을 조절한다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엮일 수 있는 게 매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 자료, 품목별 매출액 혹은 다양한 기준에 의한 매출액 자료를 잘 관리하시면 매출 업무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매출 업무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채권 회수입니다. 이것은 현금 흐름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업이 아무리 매출을 많이 했어도 그 많이 한 매출 대금이 다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어야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채권 회수도 자연스럽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회계상으로 매출 채권으로 인식이 되죠. 대변에는 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영세 매출이 들어오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이 매월 발생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발생하는 금액과 회수되는 금액, 그리고 그 차액,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외상 매출금의 잔액까지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10억을 매월 매출하는데 매월 회수되는 채권의 금액이 뭐 5억밖에 되지 않는다, 1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채권 회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계 감사에서도 이슈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현금 흐름에도 커다란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매출 채권의 관리까지 함께 하고 있고요. 채권 회수율 그리고 대손 실종률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의 설정 범위를 조절하면서 결산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회사 중에 한 곳에서는 매출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채권 회수가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발생한 채권 중에서 회수받지 못한 채권이 어떤 것인지가 원장에서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ERP 세팅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담당자가 제대로 원장 관리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발생한 채권이 어떤 것이며 이것이 언제 발생한 것이며 왜 회수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회수가 되지 않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어느 정도 연체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매출 회계 업무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은 이제 고생길이 아주 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직을 하거나 취직을 할 때에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이 만약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주석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회사는 채권 회수가 잘 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지 않구나,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재무회계 업무 중에서도 회계 업무, 그 회계 업무 중에서도 매출 회계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심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 그 회사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는 제품, 상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 다 우리 회사에서 비롯돼서 파생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가 누락한다거나 아니면은 커다란 이슈 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조금은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업무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의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이제 물건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역발행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회계 처리 절차가 조금 다르고 마감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씩 회사마다는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마감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각종 결산 자료, 재무제표 작성 자료를 다 거치고 나면 회계 감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 연도를 마감할 때에는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커다란 플로우는 대부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조그마한 영상을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저는 정말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